I'm available 24/7 to help solve issues. Call me 3 a.m. on a Sunday morning. I don't care. 22 hours a day, or like what? How many I hours? was working, so 7 days a week, sleeping in the factory. I worked in the paint shop, general assembly, body shop, and then just work like hell. 안녕하세요.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테슬라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중국발 경제 위기다 하락장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 수익성이 현재 가장 높다고요. 대리형께서는 테슬라의 호재는 많이 남아있다. 하이랜드 출시 사이버 트럭 FSD 라이센싱까지 현재 $320를 제시하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도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와 애플은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결국 고객들이 찾는 브랜드가 무엇일까요?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Y이고 핸드폰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있는데요. 이러한 브랜드는 정말로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겠죠. 우선 미래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으로 BYD가 쫓아오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미래 글로벌 전기차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고요. 내연기관차에서 토요타랑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물량을 팔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테슬라, BYD 순으로 바뀔 거라는 점인데요. 차라리 소프트웨어만 본다라면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오히려 GM이 훨씬 더 낫죠. 상반기 때 소비자들이 선택한 전기차를 보면 테슬라 모델 Y3가 단연 원탑이고 그 다음으로 BYD 차량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BYD 차량이 테슬라보다 저렴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라니까요. 지금 영업 마진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볼 기업이 테슬라, 토요타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토요타가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기업이고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가장 많은 자동차 판매 토요타한테서 나왔는데요. 2분기 때 무려 232만 대나 팔아버렸죠. 또 작년 기준으로 신차 판매 10대 중에서 한 대가 전기차 판매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테슬라가 23만 대만 팔아도 충분히 이 페이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인데 테슬라 2분기 때 46만 대 팔았다니까요.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 비율보다 테슬라의 판매량 숫자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토요타가 540만 대를 팔았고 폭스바겐이 430만 대를 팔았는데요. 테슬라 판매 대수가 상반기 때 한 40에서 50만만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90만 대 판매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토요타가 이 판매 대수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타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 정말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혼다가 되었던 미쯔비시가 되었던 중국 시장 정말로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저 토요타가 파는 판매량 소비자들을 테슬라가 그대로 흡수를 할 거라는 점이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모델 3Y 인벤토리 재고는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모델 Y 롱 레인지 45,000달러에서 세금 혜택 7,500달러 까버리면 38,000달러죠. 38,000달러의 모델 Y 롱 레인지를 살 수가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전기차를 탈까요?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라니까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테슬라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샤오펑 같은 중국 기업들은 희청희청 거릴 수밖에 없죠. 2분기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분명히 작년에는 차량 마진이 플러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현재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샤오펑도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 쫓아가다 보니까 마진이 마이너스가 뜬다니까요. 그렇다면 샤오펑보다 규모가 작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과연 버텨낼 수가 있을까? 못 버티죠. 바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샤오펑에서 모델 Y급 차량을 팔아버리려면 당연히 모델 Y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야지 팔리던가 할 것인데 이것 쫓아가다가 차량 마진이 마이너스가 떴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 플러스 난 퍼센테이지 이거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수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영업 마진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죄다 마이너스
보너스 퍼센테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후발주자들을 그냥 꺾어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른 기업들 마진 포기하고 그냥 가격 떨어뜨리고 있다니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결국 엄청난 경쟁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버티어내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충분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결국 언론에서는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판매량이 올라가야지 FSD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테슬라가 충전소 인프라를 먹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공식화하고 있죠. 2025년에는 양방향 충전을 계획 중이고, 혼다 같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테슬라의 NACS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러 곳곳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는 만큼 테슬라의 호재는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고요. I feel like every analyst is bullish on NVIDIA right now, Hans. You're not alone. And they would lay out the exact case that you just made. But the average price target is in the 500s. Why do you think this is $800 stock worth $2 trillion? Where's the gap? This company has an earnings power that is amazing. In the next 4 or 5 years, half of their business is going to be software subscriptions and royalties. And so the valuation, we're not even aggressive on valuation. But what the issue is that you have to look at unconstrained demand.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날 장 마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AI가 되었던 자율주행이 되었던 메타버스가 되었던 엔비디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800라고 말하는데, 엔비디아 투자는 정말로 심플하게 접근을 하면 되죠. 딱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칩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는 점인데, 지금 수많은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차에서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기대, 거기서 엄청난 돈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중국 쪽 자율주행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선택을 하고 있고, 팍스콘도 엔비디아랑 같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데요. 대규어가 되었던 벤츠가 되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칩 플러스 데이터 센터 플러스 자율주행, 이거 3개만으로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끊임없이 상승을 할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이 인류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AI 칩에 대한 수요는 정말로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가 AI 테마의 최대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손 형들은 엔비디아로 과감하게 베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출 기대치가 상당한데요. 월가에서도 기대치가 현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 너무 감정을 이입할 필요도 없고, 다만 미래를 본다라면 엔비디아만큼 밝은 청사진을 가진 기업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14에 머물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 여기서 상승으로 바라보는 기관들도 있고 여기서 하락으로 바라보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19가 정말로 마의 벽인가? $19를 완벽하게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고 $19를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이 나왔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4에서 반등을 한 번 더 주려면 매크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진다라면 이거는 당연하게도 매수의 구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부 매출 부분이 커머셜보다 높죠. 결국 여기 숫자가 역전되고 반대로 바뀔 때가 팔란티어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물론 팔란티어 역시나 순이익을 엄청나게 올리려면 큰 거 한 방이 필요하기는 하죠. 지금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정말로 큰 거 하나 계약만 터트린다라면 여기 플러스 부분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역시나 정부 쪽이 아니라 커머셜 부분에서 터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 쪽 매출
매출이 되었든 커머셜 부분이 되었던 성적표는 굉장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정부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 차트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기점으로 AI 테마가 완전한 활성화를 이룬다라면 이때부터 매출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얼리 어댑터 느낌이 강한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이고요. 결국 AI 테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두 개의 기업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올해 매출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2 빌리언인데 2025년을 기점으로 순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AI는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불이냐 배어냐, 저는 과감하게 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단연코 AI가 넘버 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평균치가 8.2달러인데요 8.2달러도 높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 주가는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가 부가티보다 훨씬 더 빠르다, 피터 형께서도 사파이어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차량이 결국 전기차 엔지니어링 하드웨어의 절정이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사파이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8달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벤츠에게 있죠.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상반기 때 벤츠가 100만 대를 팔았죠. 그 중에서 10분의 1, 10만 대가 전기차인데요. 딱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이죠. 작년 신차 판매의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였는데요. 벤츠 역시나 전체 판매량 중에서 10대 중에서 한 대가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벤츠는 어떻게 해서 10만 대를 팔았을까요? EQS 외에도 EQS SUV 아래 등급의 차량까지 차례대로 엄청나게도 많은 포트폴리오를 내놓으면서 상반기 때 전기차를 10만 대나 팔았는데요. 그렇다면 루시드는 10만 대를 어떻게 찍을까요? 분기당 6만 1000대라는 판매량을 어떻게 만들까요? 루시드 에어만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전기차 고급 세단이 모든 기업들이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그래비티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람보르기니가 전기차를 공개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기존 우루스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현재로서는 루시드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가 잘 팔리든 말든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루시드 에어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판매 실적이 잘 나와야지 그래비티까지 연결 콤보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마진도 잘 나오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추가되는 것이 지금 경영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고,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와 제로백, 엄청난 마력을 선보이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드림 어헤드 투어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고 있는데, 루시드 경영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든 높이기 위한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럭셔리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는 루시드라는 기업에 큰 베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숫자가 있죠.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증가를 할 때 큰 비중을 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가 쌓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순간이 와야지, 그러한 숫자가 나와야지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대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 대폭발이 나올 것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